아.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움찔움찔해. 이 꼬리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저는 이렇게 열을 가하면서 하나의 좀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을 가하다 보면 새우에 열이 지금 막 응축되잖아요, 필름 사이로. 그래서 저는 바로 식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바로 식혀주니까 좀 더 싱싱하게 이렇게 해주고 바로 물로 이렇게 식혀주면서 하니까 새우가 빨갛게 되는 부분 없이 정말 싱싱하게 더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약 10마리 정도만 만들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킬 방탄새우는 냉동실에다가 자, 5,000원 카즈미오를 타고 냉동새우를 가지고 이 방탄새우 얼마나 잘 잡힐까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과연 배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냉동새우를 가지고 쭈꾸미를 얼마만큼 잡아낼 수 있는지 테스트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이게 편집하고 있는데 구독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생새우를 수축튜브에다 넣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쭈꾸미 107마리에 가비 2마리 배에서 2등 조가를 좀 보이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카즈미 사장님한테 전화해갖고요. 아니, 카즈미 제품 나온 영상 조회수 잘 나왔어요. 물건 좀 더 줘요. 물건이라도 시원하게 쏘셔야죠. 빨간색과 검정색 구명조끼 2개를 준비를 했고요. 센시티브 CT 이 카즈미 낚싯대 구독, 좋아요, 댓글만 달아주시면 구명조끼와 낚싯대 보내드립니다. 신박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한 물 소개한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스. 비를 뚫고 또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가킬채비 생새우를 튜브에다 감싸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비가 동년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뚫고 가갖고 또 테스트를 한번 해왔습니다. 먼저 수축 필름을 감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많이들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분 선정을 했는데 이름은 바로 방탄새우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킬 방탄새우 채비.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방탄새우 채비라고 해서 먼저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요분한테는 카즈미의 센시티브 낚싯대와 그 다음에 케이스 풀세트 이 2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좀 벗고 좀 치우고 자,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가킬채비에 관련해서 단점도 말씀을 해주셔갖고 요번에 올린 영상, 이전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가킬채비에다가 새우를 그냥 껴서 낚시를 했을 경우에는 머리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살이 좀 물러지고 머리가 떨어지고 여러가지 단점을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셔갖고 이전 영상에 가킬채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일명 방탄새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새우가 머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냥 귀찮아서 저도 저 상태로 낚시를 했어요. 근데도 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바로 히트. 자, 여보세요. 이번에도 갓킬. 그러면 기존에 새우를 가져다가 그 채비를 해야 되는데 내륙지방에서 낚시 오시는 분들 뭐 구매항이라든지 영목항이라든지 홍성낚시라든지 생새우를 이태안 쪽으로 낚시를 가시다 보면 낚시점에서 웬만하면 생새우를 팝니다. 왜? 생새우를 외수질 낚시라고 해갖고 농어 잡을 때나 광어 잡을 때 생새우를 요즘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낚시점에서 생새우를 많이 취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할 거예요. 야, 새우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마트에서 파는 새우는 우리가 식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낚시할 때 쓰는 그런 생새우보다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액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길이하고 조금 비슷하죠. 이렇게 작은 애기를 사용해도 쭈꾸미가 잘 올라타요. 이 얘기는 뭐냐? 새우도 큰 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마트에서 파는 생새우, 흰다리 새우를 가져다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는 어떻게 해요? 1물부터 뭐 2, 3, 4, 5, 6, 7, 8 계속 물때가 세졌다 느려졌다 세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또 바닷물 속에는 또 엄청난 또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감도가 떨어지고 뭔가 좀 잡히진 않았는데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애기만 사용하신 분이 생새우 채비를 사용했을 때 감도가 좀 떨어진다. 보통 군산이라든지 오천항, 영목항, 구매항 이쪽 인근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새우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새우를 쓰느냐? 마트 새우 안 됩니다. 타이거 새우 안 됩니다. 형님 이런 걸 레스토랑 가서 드세요. 안 돼요. 감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작은 새우를 사용해야 돼요. 조류도 타니까.
그러면 어떤 새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생새우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낚시점에서 판매하는 경우고요. 생새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낚시점에서 파는 냉동새우를 사시면 돼요. 미끼용 새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낚시점에 가시면은 미끼용 새우라고 해서 냉동 제품 흰다리 새우를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제품 고르실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냉동새우를 보관을 잘 못해서 머리 부분이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내장이 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했다라기보다는 살짝 좀 오래된 새우인데요. 자, 이렇게 새우를 보시면 머리 쪽 부분이 이게 주황빛이 돌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새우가 고온에 두면은 머리 쪽 내장이 저렇게 물러지면서 머리와 몸통이 금방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새우예요. 근데 생새우를 바로 급냉을 시켜갖고 바로 얼린 것들은 머릿속 내장이 이렇게 주황빛을 안 돌고 되게 시커멓게 잘 얼렸죠. 신선하게. 이런 게 냉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새우만큼 어느 정도 좀 질깁니다. 생새우가 구하기 힘드니 일반 낚시점만 가면 판매하고 있는 냉동새우 미끼로는 활용하면 안 되냐? 활용이 됩니다. 저는 구매항에 있는 해맞이 펜션이라고 갔어요. 여기 좋습니다. 그냥 이쪽 근방에서는 펜션이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요리도 해먹고 이렇게 바다 풍경도 보면서 앞에 인어공주 좌대나 수많은 좌대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좌대에서 주무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구매항에 있는 이 해맞이 펜션 가셔서 한번 숙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편안하게 가서 얘기하면서 심박학사하면서 편한 시간 보내고 왔고요. 저는 1박을 하면서 거기서 뭘 준비를 했느냐, 일반 새우점에서 판매하는 생새우를 가져다가 투명 수축 튜브 방탄새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물러갖고 또 무겁게 새우 넣고 기포기 틀고 안 해도 되잖아요. 쭈꾸미 낚시는 스피드입니다. 채비하느라고 시간 다 버리면 진짜 느나 포인트 놓치고 그러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바로 체결해서 내리고, 야 망가졌어? 바로 꺼내서 또 체결하고 또 내리고. 근데 이런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그래서 전날 저녁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내일 오천항에 있는 카즈미호를 탑니다. 자, 이렇게 생새우를 저는 새벽 출조기 때문에 미리 한 10댓마리 정도는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이 통에다가 넣고 냉동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도착하자마자 배 위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우 상태는 좀 어떨까. 지금은 전날 저녁 8시거든요. 5시에 출조니까 냉동시켜 놓고 한번 그 다음날 낮 시간 동안 낚시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대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 1, 2, 3, 4, 5, 약 5에서 6cm 정도, 요 정도면 좀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렇게 꼬리부터 감싸고 위쪽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지금 수축 필름은 약 1.2cm 짜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부터 수축 필름을 하면 수축 필름이 뒤로 밀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맨 앞부분부터 가급적 새우 머리 쪽에는 내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열을 가하지 말고요. 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새우는 지금 움찔움찔해요. 움찔움찔해. 요 꼬리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든 가킬 방탄새우는 냉동실에다가 가급적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게끔 일자로 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저는 이렇게 열을 가하면서 하나의 좀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을 가하다 보면 새우의 열이 지금 막 응축되잖아요, 필름 사이로. 그래서 저는 바로 식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바로 식혀주니까 좀 더 싱싱하게 보관이 됩니다. 새우는 온도에 민감해 갖고 금방 뜨겁거나 더우면 금방 상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식힌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얼리고 있습니다. 야, 생새우를 얼려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싱싱합니다. 자,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해주고 뜨거워지잖아요. 바로 물로 이렇게 식혀주면서 하니까 새우가 빨갛게 되는 부분 없이 정말 싱싱하게 더 잘 돼요. 완전 튼튼하죠. 비닐이 밀리지도 않고 진짜 잘 되네요. 그래서 혹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옆에 차가운 물이나 이렇게 물을 살짝 좀 담아 놓고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 생각인데요, 수축 튜브가 빨간색이 있습니다. 저 머리 부분에다 감싸면 이거 입질 좋은 고추장 새우가 되지 않을까요? 장난 아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새우를 만들 때 이렇게 수축 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막 라이터로 지지잖아요. 그럼 표면이 그래도 뜨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찬물에다 바로 식혔어요. 바로 식혔더니 머리 쪽 부분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좀 익어가는 거를 좀 덜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라이터로 지지고 머리 쪽을 싹 감싸면 바로 찬물에다 넣어놓고 식히고, 그 다음에 물기를 좀 털어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딱 하고 바로 찬물. 그 상태에서 바로 냉동실에 넣어놨죠. 살짝 표면에 물기는 휴지 같은 거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수축 튜브를 했을 때 표면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니까 이게 피부에 또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예요. 수축 튜브가 진짜 찰싹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저는 이제 5,000항에 있는 카즈미어를 탈 건데요. 배가 새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도 예쁘고, 아무래도 카즈미에서 이게 외관 디자인도 좀 신경을 써주셨고, 안에 내부 시설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스낵 종류를 최대한 좀 잘 갖다 놓으려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런 퀄리티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배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2022년도 감성에 맞게끔 많은 편의시설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고요. 냉동고도 있어서 평소에는 뭐 아이스크림도 갖다 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쭈쭈바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화장실과 휴게실, 그냥 모든 설비들이 다 그냥 새 거다 보니까 깨끗해. 거기에 여성 사무장님이 계시고, 선장님 스타일이 좀 중요한데 선장님이 너무 순둥순둥해. 카즈미어 배 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를 갈 때 어디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면 조가가 많이 좋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촬영하기 편한데 중간 앞부분이나 아니면 맨 뒤를 갑니다. 근데 배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인기가 있는 배들은 진짜 새벽에 3시, 2시에 먼저 오셔갖고 배에다가 낚싯대를 먼저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왜? 선수 자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선수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는 이유는 배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대부분 선장님들이 어떻게? 라인은 다 잡아주면서 슬슬슬슬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배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밀고 나가는 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옆으로 밀고 가는 배는 사실 좀 힘들어. 라인이 너무 배 밑으로 들어가고, 반대편에서는 라인이 저 앞쪽으로 가버리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뭔가 이렇게 뒤쪽 부분과 앞부분이 골고루 잡을 수 있게끔 배를 잡아주는 그런 배를 선호하는데, 딱 카즈미어가 그런 배예요. 뒤쪽에도 골고루 잡고 앞쪽에도 골고루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앞쪽에서 잡으신 분이나 뒤쪽에서 잡으신 분들하고 조가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배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무장님이 어떻게 채비를 해야 되는지 초보분들은 코칭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었다라는 그 느낌을 좀 받았고요. 자, 이렇게 저는 배에 타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눈앞이 가릴 정도의 비는 아니야. 바람도 세진 않았고, 살짝 그냥 파도 정도만 있었고요. 평소하고 비 오는 것 빼고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 비 자체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촬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 위주로 이 조가를 좀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했어요. 함께 보시죠. 자, 5,000항, 축제 분위기 아닌가요? 많은 분들께서 쭈꾸미를 잡기 위해서 5,000항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카즈미어를 승선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바다 풍경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너무나 이뻐요. 자, 언제나 그랬던 각힐 채비를 저는 준비를 했고, 다른 애기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옆에서 이렇게 배가 전진하는 거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나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때 어떤 기분인지. 자, 바다가 많이 잔잔합니다. 비만 와서 좀 고생스럽지. 이렇게 전날 저녁에 방탄새우 만들어 놓은 걸 하나 꺼내서 바로 던집니다. 자, 던지자마자 입질은 그 태풍이 오기 전이라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23마리,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조금 약간 수심이 좀 나가는 데서 좀 낚시를 했고요. 새우가 몇 마리를 잡고 나서 저렇게 됐을까요? 27마리입니다. 새우의 머리가 이게 필름이 뒤쪽으로 가면서 저렇게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새우를 또 꺼냅니다. 제가 어제 얼려놨잖아요. 자,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우가 상당히 좀 차갑더라고요. 오전 내내 좀 저 상태로 갔어요. 자, 새우를 이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약 2마리 정도 상한 거는 옆에다 이렇게 뒀고요. 다시 한 마리를 새로 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잡은 거를 한번 보여봐 드리면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바로 4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몇 마리 안 쓰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어요. 자, 혹시 몰라갖고 생새우도 준비를 해갔는데 하다 보니까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냥 귀찮아갖고 몸뚱아리도 얼마나 나오나 한번 해보자.
68마리. 예,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쭈꾸미가 태풍 전이라 그런지 입질이 너무 없어갖고 포인트를 좀 자주 이동을 해주셨어요. 좀 있는 데를 찾아서.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냥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와, 진짜 이런 비 또 오랜만이네. 그냥 저는 방탄새우도 있는데요. 그냥 저렇게 계속 던졌어요. 그냥 몸뚱아리. 예, 저거 하나로. 근데 몇 마리일까요? 84. 아까 68에서 84. 계속 나옵니다, 저걸로도. 예. 제가 새우 머리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해갖고 방탄새우도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낚시할 때요, 머리 없이 저렇게 낚시해갖고 계속 많이 잡아내고 있어요. 작년에 450, 이번엔 또 100마리 언저리까지. 이날은 도시락 대신 개인 도시락을 좀 준비를 해갖고 좀 출전을 했습니다. 태풍 전날이라 아무래도 비도 오고 그래갖고, 야, 그래도 라면 이거 꿀맛이네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배는 다음날 태풍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괜찮을 때 12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저의 조과는 총 108마리가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셨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또 회항을 했습니다. 자, 108마리는 배에서 12시까지 조과고요. 두 번째로 많이 잡으신 분이 106마리, 제가 108마리로 배에서 장원은 했고요. 일반 애기를 사용하셨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수가 넘거나 안 넘거나, 이게 평균 조과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카즈미호의 선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즈미호가 저 처음 타봤는데 깨끗해요. 이번에 새로 인수해갖고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야, 그나저나 여기 저기 태풍 전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12시까지만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108마리로 또 1등을 달렸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키를 잡아주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나저나 여기 카즈미호 그 화장실하고 편의시설하고 간식하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카즈미호 예약 못 한다고 뭐 원성이 조금 있긴 한데, 네. 늘상 뭐 이게 예약이 꽉 차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직 평일날 이제 사인분 아직 많이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주말은 당연히 없고. 이제 회원분들 보면 이제 낚시하는 도사님들 보면은. 사리대라고 이제 뭐 무조건 안 나온다 해갖고 예약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네. 근데 사리대도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사리대 맞춰서 저희도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들날물 보니까 키를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들물인데 안 날려요, 뽕떨이. 12호, 10호를 써도. 감사합니다. 옵션화 자체 선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줄은 어느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태풍이 오기 전날입니다, 여러분들. 쭈꾸미를 오전 타임에 내가 108마리를 잡았으면 아시죠? 이거 비 잔뜩 맞고 신박이 잘한 거죠? 네. 잘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면 좀 친절하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박. 자, 이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쭈꾸미를 보러 가는데요. 거미 사이즈의 쭈꾸미는 그냥 다 놔줬고요. 제가 챙겨놓은 쭈꾸미들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태풍 전날이라 50수 넘길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잘 나와줘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너무나 싱싱하죠. 맛있겠다. 사실 여러분, 방탄새우는 몇 마리 안 만들어 갔어요. 남았어요, 대려. 생새우 그냥 한두 마리 썼는데, 생새우도 그냥 몸뚱아리만 던졌는데도 잘 나오니까 방탄새우를 쓸 겨를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 새우는요, 머리가 없어도 잘 올라타요. 제가 이게 몇 번에 또 검증을 해야 되나요? 이게 3번 연속 장원을 했으면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쭈꾸미, 갑오징어, 새우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새우도 따로 챙겨갔는데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넓은 바다를 보게, 양식새우가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다 놔줬습니다. 그냥 많이 남았죠. 뭐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살이 물 때 카즈미호 또 한 번 탑니다. 여러분들 또 한 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고생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아니죠, 사무실 가갖고 또 영상 또 편집해야죠. 지금 보시는 영상.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논란을 좀 종식을 시키겠습니다. 생새우 쓰면 잘 잡힌다, 못 잡힌다.
그냥 연속해서 3번 장원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생새우가 잘 먹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를 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오천항에 가보시면요. 그 새벽 2시, 3시에 식당문 열어놨어. 막 짬뽕집도 열어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낚시점도 열어져 있고, 뭔가 오천항에서 낚시를 하는데 약간 축제 같은 기분, 예,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배 쫙 있고, 이쪽에선 식당하고 낚시점들 딱 불 환하게 비춰져 있고, 여기저기서 뭐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야, 낚시 한번 해보자, 으쌰씨 한번 해보자. 우리 아버님, 형님, 동생, 누님들이 진짜 쭈꾸미 한번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이제 쭈꾸미 낚시를 가실 때는 이제 고추장 애기, 수박 애기, 다양한 가짜 미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야, 입질이 좀 뜸한 것 같다. 오전 시간에는 생새우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 수축 튜브, 방탄새우를 이용을 해서 오전 동안에 또 잡아내시고, 심지어 아까 보셨잖아요. 새우 머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몸뚱아리로만 수십 마리를 잡아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봉돌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될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 UV 코팅이 돼 있어요. 이게 밖에 나왔죠? 안에 보세요. 이게 조명 넣은 것처럼 이렇게 박죠? 와, 이거 뭐야? 진짜 밝다. 이거 안에다 조명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구독자 선물로 다 보내드릴 건데, 웬만하면 봉돌 있잖아요. 살짝,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 대행으로 산 건데요. 이거 잘 만들었죠? 쭈꾸미나 갑오징어들이 봉돌을 타니까 위에 바늘을 달면 좋지 않겠는가? 예, 저도 이거 샀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배 타고 나가서 했죠. 근데 가피라고 얘를 사용을 했을 때 더 잘 올라타는 거야. 얘를 갖다가 10분, 20분 계속 낚시를 해봐도 계속 1, 2분 만에 입질 오던 이 채비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얘는 입질이 없어. 그러면 각힐채비 생새우 미끼도 쭈꾸미나 갑오징어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UV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봉돌이 아무래도 축감이 잘 되잖아요. 좀 뭔가 달라, 일반 야광하고는. 이게 집어 역할을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3번 타서 3번 장원한 채비는 이 갓킬과 그 다음에 쭈킬2, 이 카즘에서 나온 쭈킬2라고 합니다. 제가 3번 영서 장원한 채비는 오로지 이것만 사용했어요. 갓킬하고 쭈킬2. 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다른 걸 안 써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올해 유행한다, 뭐 한다 해서 써봤었던 그 봉돌 채비들이에요. 자, 그럼 얘기가 돌아와서, 그러면 방탄새우를 만드는데 투명 수축 튜브는 어떤 사이즈를 사야 되느냐?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1cm짜리를 사시면 돼요. 1cm, 1.2cm, 혹시 모르니까 0.8도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투명 수축 튜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댓글 상단 고정에 이렇게 정보보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그쪽에 구매하실 수 있는 주소가 있는데 최저가는 아니에요. 알리가니까 더 싸더라고,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대행에서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고요. 구매를 하실 때 10mm, 10파이, 1cm, 수백 수천 가지들 애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생새우는 그래도 이번 이 3번의 테스트, 장원, 예, 가장 많이 잡은 이 3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생새우로만 낚시하는 게 조금은 번거롭긴 하지만 확실한 조과를 보장하긴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한번 느꼈고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가키를 써서 그렇게 좋진 못했다. 형님, 누님, 후배님, 쭈꾸미가 없으면 못 잡아요. 그리고 앞에서 배지를 앞으로 가는 배야. 앞에서 다 잡고 뒤쪽에 잡을 쭈꾸미가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꾸미가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는 채비가 가킬 채비고, 그거는 뭐 가킬 뿐이겠어요. 그냥 가짜 애기 채비도 그렇지. 그치만 쭈꾸미가 있는 곳에서는 확실히 달라붙는다. 근데 형님, 후배님, 뭐 낚시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본인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제 욕심이죠. 조금이라도 쭈꾸미를 좀 더 잡아보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비싼 애기 막 수십만 원씩 돈 써가고, 낚시대도 좋은 거 써보고, 액션을 막 흔들어도 보고, 통통통통 막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취해봤는데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배에서 남들보다 가장 월등히 많이 잡았다라는 그 희열감 하나 때문에 기분에 지금 도취가 돼서, 야, 무조건 생새우가 최고고 무조건 이것만 써야지, 그건 아니에요. 낚시라는 게 하는 사람의 스킬마다 다 달라요. 배를 앞으로 가는 상황에서 생새우를 가지고 맨 앞에 있어. 50마리도 못 잡는 분도 계셔. 왜? 감도 파악을 못 하니까. 낚시라는 거는 애기를 썼든 생새우를 썼든 내가 낚시를 할 때 쭈꾸미가 올라탔냐 못 올라탔냐 그거에 대한 감도를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낚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애기를 쓰든 생새우 갑킬채비 요거를 쓰든 그냥 낚싯대 이게 채비가 밑에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통통 한번 해봐요. 아, 바닥에 닿았구나. 이 베이트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뚝 하고 잠근 상태에서 줄이 풀려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줄 위에다 손가락을 딱 얹어 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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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줄을 살짝씩 풀어주면서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쿵쿵 한번 해보세요. 근데 쿵 쿵이 아니라 쿵 뭔가 바닥에 이게 갯벌 위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쭈꾸미가 올라탄 거예요. 그 다음에 쿵 뭔가 이게 좀 엇박자죠. 요때도 쭈꾸미가 올라탄 거예요. 쭈꾸미가 딱 올라타니까 살짝 이 부력과 그다음에 물살을 타면서 이게 봉돌이 떨어지는 시간차가 0점 몇 초가 또 생깁니다. 그때가 또 쭈꾸미가 올라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요. 무거워. 챔질. 예, 그때 또 쭈꾸미를 또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꾸 손가락으로 올라탔나 못 올라탔나 이거 감도 1년에 한 번씩 낚시 가시는 우리 초보분들은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요것만 잘 파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잘 잡아낼 수 있고요. 예, 제 물건이니까 또 이게 좀 칭찬을 하자면 각kel 생새우를 썼을 때 웬만하면은 그냥 올라타고 있더라고요. 쭈꾸미가 막 옆에서 막 잡아내고 있어. 근데 이 생새우가 나는 왜 입질이 없지 있지? 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양쪽에서 다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각키를 쓰신 우리 형님, 누님, 후배님 그 채비에도 분명히 쭈꾸미가 올라타 있으니까 후킹을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러면 욱 하고 묵직하실 거야. 그때 이렇게 잘 올리시면 되세요. 국내 많은 조구사들이 좋은 애기들, 국산 애기들 잘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300원짜리 고추장 애기 한번 사용을 해서 야 진짜 싸구려는 진짜 안 잡히는 거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만으로도 배에서 장원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세 자리 조과를 올릴 수 있는지 제가 200원, 300원짜리 정말 저가 애기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근데 확실한 건 이 카즈미의 쭈킬투, 이 형광색이나 다른 핑크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잘 달라붙는다. 그건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것도 몇 년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다른 봉돌에 비해서는 잘 올라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배에서 장어는 아니더라도 50마리, 60마리, 70마리 어느 정도 좀 초보분들한테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채비가 아닐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각kel 채비 생새우가 잘 잡히니 안 잡히니 이런 논란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동안 좀 충분히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으면 됐잖아요. 그냥 각kel 채비는 그냥 국민 생새우 채비로 그냥 편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요. 저는 좀 더 편하고 간편하고 번거롭지 않은 방법을 또 찾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캠핑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낚시와 캠핑 재미나게 이렇게 안배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박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신박스!